제11화 집신장수와 멧돼지장수의 궁합. 복숭아꽃 핀 밭 사이의 반도하의 물이 붉게 물들었다. 강 양쪽의 복숭아 밭은 붉은 노을과 어우러지고 밤에는 눈썹 같은 달이 꽃향기를 보탠다. 그러나 그 물에도 사람을 태운 한 척의 작은 배도 보이지 않고 지팡이를 끌며 거니는 풍류객의 그림자도 없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읍내에서 맛있는 거 좀 사올까요? 유비는 집을 나섰다. 신발과 돗자리를 꽤 많이 납품해둔 읍내의 도매상에 가서 값을 받아오는 날이다. 한낮에 나가도 볼일을 보고 해가 지기 전에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기에 유비는 나기도 타지 않았다. 언젠가 양탄 신선이 두고 간 염소가 잘 길들여져 유비를 졸졸 따라오자 어머니가 뒤에서 염소를 불러 돌려보냈다. 성 안은 먼지가 많다. 비가 오지 않은 지 꽤 오래되어 신발 밑창이 푹신거렸다. 유비는 도매상에 가서 돈을 받고 기름기 번지러한 시장의 처마 밑을 걸어 다녔다. 연근 과자가 있었다. 유비는 그것을 조금 사서 들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연근은 어머니 지병에 안 좋을 거 아닐까 싶어 교환하러 돌아갈까 망설였다. 웅성웅성 많은 사람이 거리에 모여 있었다. 평소 그곳은 청둥오리 튀김이나 떡 등을 파는 장소였기에 그 혼잡 때문인가 싶었지만 문득 보니 많은 사람의 머리 위로 높이 공고하는 방문이 보였다. 뭐지? 그도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사이에서 공고하는 방문을 쳐다보았다. 보니 널리 천하의 어려운 병사를 모집한다 라는 호고문이었다. 황건의 도적들이 여러 주에서 난을 일으킨 이후 해마다 끼치는 해악과 짐승 같은 짓으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참혹하게도 씨앗 뿌릴 논밭도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시기에 귀신 같은 도적들을 토벌하지 않는다면 천하가 어떻게 될지 여러 백성들도 잘 알 것이다. 태수 유언은 마침내 백성들의 통곡에 분발하여 토벌의 하늘북을 울리려 한다. 그러므로 숨어 지내는 초가집의 군자나 들판에 숨은 의인들은 어병의 기치 아래로 모이라.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합당한 자리로 영접하겠다. 교의, 추정, 뭐라고 쓰여 있나? 어병을 모집한다는 구먼. 어병 모집이구나. 어때? 전에 가서 한몫해보는 건 나 같은 건 안 돼. 창칼도 다룰 줄 몰라. 다른 재주도 없고. 누가 모두 그렇게 재주 있는 사람만 모인다고 하나? 이렇게 적지 않으면 용감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과연 얄미운 황건적 놈들을 토벌하는 거다. 창 잡는 법을 모를지라도 말무기를 베는 것도 군대에 도움이 돼. 나는 간다. 한 사람이 중얼거리며 떠나자 그 중얼거림에 결심을 굳힌 것처럼 두 사람, 세 사람이 떠나 모두 성문 쪽 간청으로 힘찬 발걸음을 서둘러 갔다. 유비는 그 시세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았다. 그러나 연근 과자를 손에 든 채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공고의 방문과 마주보며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고 어색한 듯 그곳에서 막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누군가 버드나무 뒤에서 젊은이, 잠시 기다리시오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전부터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길가의 술장수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유비도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유비의 모습을 곁눈질로라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유비가 방을 붙인 곳에서 두세 걸음 물러서자 기공, 그것을 읽었소.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의 칼자루를 쥐고 불쑥 일어섰다. 버드나무 밑둥보다 더 넓은 어깨를 뒤쪽에서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가 일어서는 것을 보자 정말로 올려다볼 만한 거구였다. 마치 산이 불쑥 솟아난 것처럼 보였다. 저 말씀이십니까? 유비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귀공 말고 누가 더 있단 말인가? 검은 오칠 같은 수염 속에서 모란꽃 같은 입을 벌리고 웃었다. 목소리나 나이는 유비와 별로 다를 것 없을 것 같았지만 그 거구는 머리부터 턱까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용기나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읽었습니다. 유비의 대답은 과묵했다. 어떻게 읽었소? 귀공은. 그의 질문은 진지했고 그 눈빛은 밝게 빛나며 날카로웠다. 글쎄요.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문을 노려보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흥미롭군. 거구의 사내는 술장수에게 돈과 술잔을 건네고 성큼성큼 유비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유비의 말을 흉내내며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유쾌하오. 그 말에서 나는 진실을 들었소. 자, 그럼 다른 곳으로 갑시다. 유비는 곤란했지만 일단 그럽시다. 여기는 사람들이 눈이 많은 시장이니까요. 좋아, 그럽시다. 거구의 사내는 큰 걸음걸이로 걸었다. 유비는 그와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느라 힘이 들었다. 저 홍교 근처는 어떠소? 좋겠군요. 거구의 사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마을 변두리에 버드나무가 많은 연못가였다. 무지개를 건 것처럼 둥그스름한 돌다리가 있었다. 그곳부터는 황폐해진 정원이었다. 예전에 어떤 학자가 연못을 파고 성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으나 시세는 성현의 도리와는 역행할 뿐이었어 진지하게 찾아오는 학생은 없었다. 학자는 그래도 끈기 있게 돌다리에 서서 도리를 설파했지만 시장 주민과 아이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여겨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교활한 녀석이라고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다. 학자는 어느새 정말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듯 했고 마침내는 터무니없는 것을 절규하며 서당 안을 헤매다가 결국 연못 속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적지였다. 여기가 좋겠군. 앉으시오. 거구의 사내는 홍교의 돌란간에 엉덩이를 걸치고 유비에게도 권했다. 유비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의 인물됨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에 이곳에 왔을 때는 그도 상당히 침착함과 진심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실례지만 성함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우상촌에 사는 유비현덕이라고 합니다만, 그러자 거구의 사내는 대뜸 유비의 어깨를 툭 치며 혹을, 그건 옛날에 들었어. 이 사람 이름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라고 말했다. 예? 저도 예전부터 아는 분이라고요. 이제서서 하하하. 그 장대한 사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턱의 검은 수염을 쓰다듬었다. 무리는 아닐 거요. 뺨의 칼자국으로 얼굴 모습도 좀 변했지. 게다가 근래 3, 4년은 철저히 방랑하는 신세의 고생을 맛봤으니 당신과 만났을 때는 아직 이 검은 수염도 기르지 않았던 때였지. 그렇게 말해도 유비는 아직 기억해내지 못했으나 문득 장대한 사내의 허리에 찬 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냈다. 오, 은인,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몇 년 전 제가 황하에서 현으로 돌아오는 도중 황건적에게 포위되어 이미 위급했던 저를 구해준 홍대감댁의 낭인 장비 익덕이라고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소. 장비는 갑자기 팔을 뻗어 유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쇠와 같았으며 유비의 손바닥을 잡고도 5손가락 다 한마디씩이 남았다. 잘 기억해 주시구려. 바로 그때의 장비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용모를 바꾼 것도 그 이후로 뜻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뒤편에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실은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니 아까부터의 무례는 부디 용서해 주시오. 장대한 사내답지 않게 예의는 두터웠다. 그러자 유비는 더욱 정중하게 말했다. 혹을, 신뢰는 오히려 저야말로 책망받아야 합니다. 은인인 당신을 몰라보다니 아무리 그때와 모습이 변하셨다고 하더라도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유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히야하! 너무 정중해서 황송하오. 그럼 서로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혹을, 당신은 지금 이 현승시장거리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이야기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언젠가 털어놓았듯이 어떻게든 황건적에게 빼앗긴 홍가 현승을 되찾으려고 민간에 숨어서 병사를 일으키고 또 패하면 민간에 숨어들어 몇 번이고 이를 도모했지만 황건적의 세력은 강해질 뿐이고 요즘은 이미 화살도 다하고 칼도 부러진 격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곳을 흘러와 상가들의 멧돼지를 사냥해 고기를 잡고 그것을 시장에 팔아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요. 웃으십시오. 요 근래 장비도 꼬리 깃털이 다 빠진 듯한 꼴이 되었으니 그러셨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어째서 누상촌의 제 집을 찾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언젠가는 한번 뵙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때는 꼭 당신에게 크게 승낙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준비가 아직 이쪽에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요.
이 유비에게 부탁하실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유공, 장비는 둥근 눈을 더 밝고 맑게 빛내고 있었다. 그 안에 가슴 속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유비는 깨달았다. 당신은 오늘 시장에서 현성의 포고문을 읽으셨겠지? 그 방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 황건적 토벌의 병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딱히 어떻다고 할 만한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없다고? 장비는 베고 들어가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분명히 경노하여 얼굴 색깔마저 붉어져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서였다. 그러나 유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따라서 군대에 나가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물처럼 냉정하게 말했다.